안녕하세요, 한상기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폭스바겐 티구안 올스페이스입니다. 올스페이스는 폭스바겐의 주력 SUV 티구안의 롱 휠베이스 또는 7인승 버전이죠. 사실 기존에는 기본형 티구안과 투아렉의 그 간격이 좀 넓었어요. 그래서 올스페이스가 그 간격을 메우는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. 티구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실내 공간이죠. 휠베이스를 늘리면서 실내 공간을 더 넓게 뽑았고, 그 늘어난 공간에 3열 시트를 놨습니다. 트렁크도 더 넓고요.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티구안처럼 엔진은 2.0 TDI 150마력 한 가지만 올라가고요. 트림도 프레스티지 앞바퀴 굴림 한 가지로만 판매가 됩니다. 차체 사이즈를 티구안과 비교해보면 전장과 휠베이스가 유독 늘어났어요. 전폭은 동일하고요. 전고는 살짝 높습니다. 휠베이스는 티구안 대비 110mm가 더 길고요. 전폭이 동일하다 보니까 분명히 차는 더 커졌는데 앞이나 뒤에서 봤을 때 크다는 느낌은 좀 받기 힘들어요. 옆에서 봤을 때 좀 더 커졌구나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. 티구안 기본형은 투싼 스포티지와 차체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고요. 이 올스페이스는 산타페보다 사이즈가 조금 작은데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 실제 그 수치보다 좀 더 작아 보여요. 반면에 휠베이스는 올스페이스가 산타페보다 더 길어요. 외장 디자인은 티구안과 동일한데 그 머플러의 처리는 좀 다릅니다. 티구안 같은 경우에는 그 머플러가 팁도 없이 그냥 범퍼 밖으로 이렇게 노출이 돼 있어 갖고 약간 좀 볼품없는 그런 느낌인데, 이 올스페이스는 머플러 장식을 처리를 해서 뒤에서 봤을 때 그 범퍼 쪽이 좀 더 깔끔하죠. 머플러 팁은 왼쪽에 바닥을 향해 있습니다. 타이어는 피렐리의 스콜피온 베르데, 사이즈는 235에 50R 19입니다. 3월에 시승했던 티구안은 윈터 타이어에 18인치였는데 이 차는 19인치네요. 이 차 출력을 생각을 하면은 19인치는 좀 큰 사이즈죠. 예, 올스페이스의 실내는 계기판만 제외하면은 얼마 전에 시승했던 티구안과 완전히 동일합니다. 실내 디자인은 외장처럼 좀 직선이 위주로 쓰였고요. 그래서 좀 반듯반듯한 그런 느낌이 나요. 그리고 내장재는 대체로 좀 딱딱합니다. 다른 차들처럼 대시보드에서 밑으로 내려올수록 그 소재가 점점 좀 딱딱해지고요. 요건 다른 차도 마찬가지죠. 그리고 실내에는 그 눈에 띄는 장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 적용된 카본 무늬 정도고요. 요즘의 차들과는 달리 그 실내에 하이그로시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았습니다. 티구안이 출시된 지 몇 년 된 차긴 한데 실내 디자인을 보면은 그 요즘에 나온 차 같진 않죠. 약간 좀 올드한 디자인입니다. 요즘에 나오는 신차들은 와이드 타입이 많잖아요. 그래서 지금처럼 기존의 디자인은 약간 좀 올드하게 느낄 수가 있고요. 모니터의 사이즈 자체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. 반면에 이 안쪽에 적용된 메뉴는 꽤 많아요. 예를 들어서 카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주행과 관련된 또는 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국내에서 팔리는 폭스바겐은 이 모니터에 적용된 그 폰트가 그렇게 예쁘진 않은데 크기가 크거든요. 그래서 눈에는 좀 잘 들어와요. 그리고 선택에서 편의장치로 들어가면은 연료 소비량과 주행 데이터, 그러니까 트립 컴퓨터를 계기판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말 그대로 차량 설정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뭐 타이어라든가 라이트,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기능 활성화 여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차 외부에 관련된 그런 등활이고요. 실내등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이나 스위치의 그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는 겁니다. 무드 조명은 아니고요. 앰비언트 조명 장치는 일명 무드 조명인데 사실 이 차에는 그 무드 조명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. 왜냐하면은 그 적용 범위가 굉장히 작기도 하지만 그 빛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. 여기서 도어와 발치를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빛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. 메뉴에서 공조 기능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앞쪽과 뒤쪽의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운전대 열선 버튼은 여기 아이콘으로 있고요. 물리 버튼이 아니라. 그리고 이 화면에서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그 공조장치에 좀 더 세부적인 메뉴로 이동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안쪽에는 세부적인 메뉴가 꽤 많아요.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화면이 뜨는데, 그러니까 드라이브 모드의 변화는 그 버튼을 계속 연속으로 눌러서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렇게 터치해서 바꿀 수도 있죠. 그리고 사용의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조향과 구동 유닛, ACC, 동적 코너링 라이트 이런 그 기능들의 세부적으로 설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. ACC 같은 경우도 노멀과 스포츠, 에코, 컴포트 4가지가 있죠. 티구안의 편의 장비에서 이 에리어 뷰가 가장 좋지 않나 싶어요. 기본적으로 그 디스플레이 면적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 세부적으로 보여지는 앵글이 굉장히 많습니다. 기본적으로 여기가 2분할이고요. 이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서 이렇게 세부적인 앵글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여기서 이걸 클릭을 하면은 이 화면을 좀 더 크게 확대를 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이 앞쪽의 화면도 이렇게 앵글을 3개로 달리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화면에서 보고 싶은 부분을 누르면은 이렇게 측면 앵글이 뜨잖아요. 여기서도 하나, 둘, 3개, 3개로 볼 수가 있는 거죠.
모니터 아래쪽에는 공조장치 패널이 있는데 이거는 전형적인 폭스바겐의 디자인이죠. 그 버튼도 그렇지만 그 다이얼 같은 경우도 그 예전부터 사용해 오던 그런 디자인이고요. 그 실내에서 이 공조장치 부분의 그 조작감이 가장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. 일단 이 다이얼을 돌렸을 때의 그 소리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패널 전체가 이렇게 흔들리죠, 좌우로. 그리고 이런 버튼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조작감이 너무 전형적인 그런 플라스틱 그런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안쪽에 눌렀을 때 좀 부드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댐핑이 없어갖고 그냥 딱딱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. 물론 이 공조장치의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직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보통 그 바람 방향 같은 경우에는 다이얼 하나 또는 버튼을 계속 연속으로 눌러서 바꾸는데 이 차는 이렇게 위에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좀 더 직관적이죠. 기어레버 앞쪽에는 넓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. 이게 무선 충전 패드 같지만 무선 충전 패드는 아니고요. 어쨌든 여기다가 핸드폰을 놔도 그 상하나 좌우의 공간의 여유가 꽤 있고요. 이 안쪽에는 USB 단자가 2개가 마련이 됩니다. 기어레버 역시도 전형적인 폭스바겐의 디자인이고요. 저번 시승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드라이브 모드가 운전 중에는 이 기어 레버에 좀 가려갖고 처음에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좀 안 보일 수 있어요. 기어레버 주변에는 오토홀드와 파킹 브레이크, ISG 온오프 버튼 등이 모여 있습니다.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이게 보기보다 깊어요. 지금 이 500ml를 넣고도 문이 닫힙니다. 그래서 보는 것보다는 그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이 큰 편이고요. 이 안쪽에는 따로 USB나 그런 건 없어요. 운전대에는 차 크기를 생각을 해도 좀 작게 느껴지고요. 하단이 살짝 깎인 디커스 타입입니다. 그리고 림에 적용된 가죽은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이게 땀이 차면은 약간 좀 미끄러울 것 같고요. 스포크에 적용된 이 버튼은 뭐 티구안 뿐만 아니라 다른 폭스바겐과 거의 비슷하죠. 1열에서 티구안과의 차이점은 바로 이 계기판이죠. 국내에서 팔리는 티구안 아날로그가 들어갔잖아요. 근데 이 올스페이스는 디지털이 적용이 됐습니다. 확실히 디지털이 적용이 되니까 아날로그보다는 훨씬 예쁘죠, 계기판이. 계기판의 인터페이스는 다른 폭스바겐과 거의 비슷합니다. 이 주행 데이터에서는 이렇게 밑으로 돌려서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러니까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가 꽤 많죠. 그리고 옆으로 넘기면은 이렇게 보조 시스템, 내비게이션, 오디오 등으로 넘어갑니다. 보조 시스템에서는 레인 어시스트의 활성화 여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.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ACC와 속도 제한계, 사이드 어시스트, 리어 트래픽, 프론트 어시스트 등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. HD는 컴바이너 타입인데 확실히 상위 모델에 적용되는 것만큼 그렇게 그 시인성이 좋거나 그렇진 않죠. 근데 다른 컴바이너 타입에 비하면은 이 작동 소음이 있잖아요. 이게 오르고 내려올 때 그때는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. 다른 컴바이너 타입에 비해서. 그리고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로는 ADAS와 디지털 속도계 등이 있습니다. 그렇게 표시된 정보가 많진 않아요. 시트의 전체적인 크기나 착좌감은 꽤 좋은 편입니다.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시트의 크기가 좀 딱 맞는 것 같아요. 성인 남자에게는. 그러니까 등받이나 쿠션의 좌우폭이 충분하고요. 등 상단이 시트에 닿는 면적도 넓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시트에 꽤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어요. 포지션을 가장 낮게 했을 경우에도 밑으로 좀 내려가는 편이고요. 근데 그 티구안 시승기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 역시도 무게가 가장 빈번하게 실리는 운전석의 쿠션을 보면은 가죽이 좀 많이 울어있죠. 이 차 역시도 전체적으로 그 시트의 가죽이 좀 팽팽하게 당긴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. 참고로 티구안은 동반자석도 메모리 전동 시트였는데 이 차는 수동이에요. 유리는 4개 모두 다 원터치이고요. 저 도어 포켓의 그 폭이 굉장히 넓죠. 실제 용량도 커요. 그러니까 저 안쪽까지 좀 뚫려 있어 갖고 저 보는 것보다 전체 용량이 더 큽니다. 그러니까 이 차는 대시보드 상단에 있는 수납함을 포함해서 그 전체적으로 그 수납 공간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느낌입니다.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도 작지만 수납함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. 올스페이스는 티구안 대비 휠 베이스가 110mm가 늘어나는데 그러면은 2열의 레그룸이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. 근데 2열의 레그룸보다는 3열과 그 트렁크 공간에 할애가 된 것 같아요. 티구안은 2열을 최대한 뒤로 슬라이딩 시킨 상태에서 제가 앉으면은 테이블 접힌 상태에서도 주먹이 2개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 차는 2개가 아주 좀 꽉 끼게 들어가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2열 레그룸만 보자면은 티구안보다 조금 좁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참고로 2열 시트는 180mm 슬라이딩이 가능하고요. 1열처럼 2열 시트의 쿠션도 좀 부드러운 편이고요. 6대4로 분할되는 시트 치고는 착좌감이 꽤 좋습니다. 그리고 등받이 각도는 좀 뒤로 넘어가긴 하는데 이런 패밀리 SUV 치고는 그 등받이 뒤로 넘어가는 정도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. 성인 남자가 앉아도 쿠션의 길이가 짧지 않아서 2열의 전체적인 착좌감은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. 1열 시트 밑으로는 공간의 여유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만큼 놓고서 상하에 그 높이의 여유가 있죠. 근데 조금 더 넣으면은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거든요.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편하게 발을 놓기에는 그렇게 썩 편하진 않아요. 대부분의 차가 그렇듯이 이 가운데 부분은 좀 많이 올라와 있죠. 그래서 이 가운데 시트에 사람이 앉으면 좀 많이 불편할 것 같고요.
여기에는 USB 단자와 C볼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케이블의 각도는 총 3단계로 조절이 돼요. 여기 레버를 눌러서 이렇게 접고 하나, 둘, 이렇게 셋, 3단계로 조절이 됩니다. 이게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게 완전히 좀 탄탄하게 그렇게 지지되는 그런 느낌은 아니죠. 컵홀더는 여기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. 이 암레스트는 꽤 좀 탄탄하게 지지가 됩니다. 2열치고는 도어 포켓의 용량이 꽤 큰 편이고요. 유리는 끝까지 내려갑니다. 파노라마 루프는 덮개까지 모두 전동식이고요. 그 면적이 꽤 넓은 편입니다. 3열로 들어갈 때는 이 어깨에 있는 레버를 당기고 이렇게 슬라이딩을 시키면은 이 정도의 공간이 생기죠. 차 사이즈에서 대략 예상을 하시겠지만 3열은 성인이 앉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. 부족한 게 아니라 못 앉아요. 지금 보시는 이쪽 시트가 가장 앞쪽으로 당기고 첫 번째 걸리는 위치인데 이 상태에서도 제가 앉으면은 이렇게 무릎이 완전히 꽉 끼게 닿죠. 그리고 이쪽 시트는 가장 앞쪽으로 슬라이딩 시킨 상태인데 이러면은 이제 2열에 레그룸이 굉장히 부족해지죠. 어쨌든 이 상태로라면은 3열 무릎 공간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불편하긴 합니다. 기본적으로 이 3열 시트가 굉장히 짧아요. 보통 SUV의 3열은 시트가 되게 짧잖아요. 작고. 근데 이거는 그 중에서도 더 작고 좁습니다. 3열인 것을 생각을 하면은 시트에 쿠션은 조금 있는 편인데 기본적으로 좌우의 폭이 좁고 결정적으로 제가 앉으면은 그 머리가 천장에 닿아요. 그래서 성인이 앉기에는 좀 힘들고 어린 아이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3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 컵홀더와 작은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됩니다. 트렁크는 개폐모드 전동식이고요. 키나 도어 트림에 있는 버튼으로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. 중간에 멈추고 싶을 때는 한 번 더 누르면은 중간에 멈추고요. 이 차의 사이즈에 3열까지 세운 걸 생각을 하면은 기본 트렁크 용량이 괜찮은 편이죠. 그리고 이 바닥에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여기도 괜찮은 용량의 수납 공간이 있고요. 3열 시트는 이 어깨에 있는 레버를 당기면은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2열 시트는 이 벽에 있는 레버를 당기면은 이렇게 접히고요. 이 차 역시도 그 디스커버리 스포츠처럼 저걸 좀 눌러줘야 되죠. 이렇게 2, 3열 시트를 모두 접으면 큰 공간이 생깁니다. 확실히 티구안보다 2, 3열 시트 모두 접었을 때의 공간이 더 큰 것 같아요. 육안으로 보기에도. 이 차는 시트를 모두 접었을 때 바닥이 평평하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트렁크, 3열, 2열의 그 높이가 다 달라요. 보통 이렇게 시트를 접으면은 2열 시트가 좀 더 높잖아요. 약간 턱이 지고. 근데 이 차는 그 반대예요. 3열에서 높고 2열에서 낮습니다. 예, 공회전대 엔진 소음은 2리터 디젤의 평균적인 수준이에요. 엔진 소리가 귀에 잘 들리긴 하는데 그렇다고 소리가 아주 시끄럽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요. 바로 얼마 전에 시승했던 산타페 소렌토와 비교한다면 공회전 때 이 엔진 소음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볼륨은. 그리고 정숙성과는 달리 이 운전대로 전달되는 진동은 꽤 억제가 잘 되어 있습니다. 지금 공회전 때 운전대 잡아보면은 그 진동이 아주 가늘게 전해져요. 그래서 운전대라든가 시트로 전달되는 그 공회전 때 진동 대책은 꽤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차는 이렇게 저속에서 운전대를 돌리잖아요. 그러면은 이게 스티어링 칼럼에서 약간 끼리릭 끼리릭 하는 소리가 나요. 그 소리가 이제 큰 건 아니고요. 이렇게 저속에서 소리가 좀 들립니다. 주행 중에 안 들리고. 그리고 이거는 많은 듀얼 클러치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렇게 후진해서 천천히 움직이잖아요. 크리핑으로. D 상태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는 그 진동이 좀 있어요. 이 바닥 쪽으로 가늘게 좀 진동이 전해집니다.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리터 디젤 엔진과 7단 듀얼 클러치로 조합이 됩니다. 이 파워트레인은 티구안과 같은 조합이고요. 폭스바겐 그룹의 다른 차에도 많이 쓰이고 있는 유닛이죠. 기본적으로 이 차는 정숙성이 좀 이렇게 장단점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주행 중에 그 하체의 방음은 좋은데 천천히 가속을 할 때 그때는 엔진 소리가 좀 실내로 크게 들어옵니다. 공회전 때는 평균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처럼 한번 40, 1500rpm에서 천천히 가속을 하잖아요. 그럴 때는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리가 좀 귀에 또렷하게 들려요. 그리고 대략 한 1500rpm 정도로 이렇게 고정을 하고 이제 가속을 쭉 할 때 보면은 약간 그 가솔린 엔진의 노킹음 같은 그런 소리도 들리고요. 그런데 지금처럼 어느 정도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는 엔진 소리는 당연히 잘 안 들리고요. 이 차는 바람 소리가 가장 크게 차지를 하죠. 이 차는 고속 주행할 때 딱 요 유리창 중간 부분에서 부딪히는 그 바람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립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티구안 때도 그랬지만 이 차 역시도 그 하체의 방음이 꽤 좋아요. 그러니까 노면 소음의 차단이 이 정도면은 꽤 잘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이 타이어 음색도 좀 종류가 있는데
이 차의 타이어 그 노면 부딪히는 그 소음이 그렇게 거슬리는 그런 음색은 아니거든요. 하체의 세팅이나 승차감은 기본적으로 티구안과 뭐 거의 같습니다. 기본적으로 하체가 부드러운 편이고요. 그래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나긋나긋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. 이 부드러운 승차감은 좀 이렇게 범용으로 다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이 아닌가 싶고요. 왜냐하면은 지금처럼 노면이 좋은 곳은 물론 좀 울퉁불퉁한 곳 있잖아요. 그런 곳을 지날 때도 그 하체에서 올라오는 그런 날카로운 충격을 좀 잘 이렇게 둥글게 처리를 해서 실내로 전달을 합니다. 또 이런 면에서 보면은 좀 부드러운 승차감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마음에 드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. 사이즈가 비슷한 국산차 비교를 한다면은 스포티지 가솔린 또는 산타페와 비슷한 것 같아요. 얼마 전에 시승했던 산타페 TM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비해서 승차감이 좀 부드러워졌는데 그거와 조금 비슷하지 않나. 그리고 스포티지 가솔린과도 좀 비슷하고요. 부드러운 승차감이. 하체가 부드럽다 보니까 방금처럼 코너에서 차는 많이 기울어지는데 자세 자체는 안정적이에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코너에서의 세팅입니다. 그리고 전자장비가 이제 들어왔다가 빠지고 그러잖아요. 그럴 때 가속을 쭉 하면은 그 동력이 전달되는 느낌이 약간 좀 매끄럽지 않다 하고 느낄 수도 있어요. 대부분의 차가 오르막과 내리막에서의 거동 차이가 있죠. 근데 특히 SUV가 그렇죠. 그 오르막과 내리막에서의 그 거동 차이가 좀 큰 경우가 있는데 안정감도 그렇고 이 차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. 방금처럼 내리막에 이어서 오르막을 주행을 해보면은 오르막일 때가 훨씬 안정적이에요. 당연히 속도도 더 많이 나고. 근데 그 속도 자체가 다른 차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 아닌데 그 돌아나가는 느낌이 그냥 밋밋하네요. 그러니까 스포티하거나 이제 그런 느낌은 뭐 거의 없고요. 그냥 이렇게 무던하게 코너를 돌아 나갑니다. 언더스티어도 거의 없이. 같은 파워트레인의 150마력 티구안은 그 체감 가속에 비해서 의외로 속도가 꾸준하게 잘 올라가는 편이었거든요. 제가 티구안 시승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150마력 티구안은 186마력 투싼 스포티지와 느리긴 하지만 차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나요. 근데 올스페이스는 그 티구안보다 무게가 한 100kg 정도 무겁고 차도 더 크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가속력에서 차이가 나죠. 근데 그걸 감안을 해도 그 차이가 좀 생각보다 많이 나더라고요. 정지에서 190km까지 이렇게 끊으면은 이 올스페이스가 티구안보다 한 7초, 8초 정도가 느립니다. 그러니까 그 정도의 차이면은 생각보다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거든요. 그 가속할 때의 느낌은 티구안과 거의 비슷해요. 그러니까 실제 나가는 것보다 그 밟았을 때 발끝으로 느껴지는 그런 토크감이 좀 약해요. 특히 초반에 약해갖고 처음에 쭉 가속을 하면은 이런 느낌이면은 고속까지 많이 못 뻗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의외로 고속까지 또 꾸준하게 올라가고요.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탁 하고 치고 나가는 그런 힘보다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타입이고, 사실 요거는 그 디젤 게이트 이후에 나온 그 거의 대부분의 디젤 차에게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. 이 차의 고속 안정성은 꽤 좋습니다. 근데 예전에 그 독일차 특유의 그런 탄탄한 감각은 아니고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체가 부드러우면서도 그 타이어가 그 노면을 잘 이렇게 놓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? 그러니까 예전과 달라서 부드럽다고 고속 안정성이 떨어지는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.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우면서도 고속으로 주행할 때 운전자에게 전해지는 불안함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고속 안정성에는 꽤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요. 이 차는 그 운전자가 느끼는 그 고속 안정성이 그 노멀과 스포츠가 좀 차이가 있어요. 왜냐하면은 이제 운전대 감각인데,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꾸면은 이 운전대의 무게가 좀 더 묵직해져서, 그러니까 컴포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속도로 고속을 주행할 때 이 가운데 부분에 유격이 좀 있게 느껴지거든요. 근데 스포츠로 바꾸면은 운전대가 좀 더 묵직해지기 때문에 운전자가 느끼는 그 체감은 좀 더 고속에서 안정적이다라고 느낄 확률이 높습니다. 방금은 스포츠 모드로 코너를 돌았는데요. 스포츠 모드라고 해서 그 코너에서의 거동이 더 안정적이거나 속도가 높게 나오거나 그러는 건 아닙니다. 기본적으로 이 차는 그 스포츠 모드와 그 노멀과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.
예전에 폭스바겐과는 달리 요즘에는 스포츠 모드로 드라이브 모드로 바꿔도 그렇게 좀 많이 스포티하거나 가속 페달의 초기 반응이 빨라지거나 그렇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 차는 그냥 시종 일관 좀 컴포트한 그런 지향이에요. 시속 90km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순간 연비가 대략 20에서 23리터 그 사이로 나옵니다. 그러니까 어지간해서는 그 리터당 20km를 넘죠. 그리고 시속 110으로 하면은 대략 19km 내외로 나오는데, 그러니까 90과 110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죠. 그리고 이 차는 그 정속주행 그 연비보다는 그 체감 연비가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제가 항상 시승하면서 거의 같은 주행거리로 이제 운전을 하는데, 지금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아직도 그 연료 게이지 보면은 그 4분의 3이 남았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남았죠. 이런 거 보면은 연비가 좋긴 좋습니다. 이 차도 차로 유지 장치가 있는데, 폭스바겐에서는 레인 어시스트라고 하죠. 이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은 HUD와 계기판에 그 차선 그 녹색으로 표시가 뜨고요. 제가 다른 시승기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내에서 팔리는 폭스바겐 아우디의 이 차로 중앙 잡고 가는 이 성능은 약간 좀 애매해요. 그러니까 차로 이탈 방지 보조는 아닌데, 차로 이탈 방지 보조는 말 그대로 차로 이탈을 방지를 해주는 거고 중앙을 잡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타이어가 붙으면은 스티어링 어시스트로 되돌려주는 건데, 이 차는 그건 아닌데 그렇다고 중앙을 또 잘 잡느냐 하면은 그건 아니거든요.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살짝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죠. 그러니까 지금도 이쪽으로 좀 붙어서 가고요. 대략 한 15초 정도가 지나면은 계기판에 그 메시지가 뜨죠. 방금처럼 그 노면이 좀 고르지 못하거나 이렇게 좀 코너가 있는 곳에서는 처음부터 중앙을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쪽으로 붙으면은 그때서야 이제 조향을 하죠. 그래서 차로 중앙을 잡고 가는 거 같진 않은데, 그렇다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는 아니고 대략 한 그 중간 정도 되는 성격이 아닌가 싶습니다. 티구안 올스페이스는 티구안의 롱휠 베이스 또는 7인승 버전인데 국내 도입이 조금 늦은 감이 있죠. 어쨌든 기존의 티구안과 함께 좀 더 그 티구안의 볼륨을 늘려줄 수 있는 그런 버전이고요. 올스페이스가 티구안보다 약 한 200만원 정도가 비싼데, 대비해서 장점은 일단 실내 공간이 넓은 거죠. 근데 실내 공간이 넓긴 넓지만 2열과 3열 트렁크의 공간을 이렇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뭔가 약간 좀 애매한 느낌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2열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의 티구안에 비해서 더 넓은 건 아니고요. 오히려 좀 약간 좀 좁은 듯한 그 레그룸이 그런 느낌이 있고, 3열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성인이 못 앉아요. 2열을 가장 앞으로 밀어도 그러면은 2열엔 또 성인이 못 앉죠. 레그룸이 너무 좁으니까. 그래서 3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플러스 2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아까는 제가 차이가 좀 너무 많이 나서 3열이 말씀을 따로 안 드렸거든요. 근데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갖고 말씀을 드리면, 그 3열의 전체적인 공간은 산타페가 훨씬 좋아요. 티구안과 이 차 모두 가장 큰 장점으로는 승차감인데, 저는 이 티구안의 그 승차감이 꽤 좋다고 생각이 돼요. 그러니까 부드럽지만 출렁거리지 않고, 그렇다고 고소안정성이 또 떨어지는 건 아니고,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그냥 범용으로 다 두루두루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승차감 또는 주행 성능이 아닌가 싶습니다. 물론 가속력 같은 경우에는 티구안보다 더 느리기 때문에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, 그냥 일상의 발로서 사용하기에는 그 동력 성능이 또 아주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승차감이 올스페이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. 어제 오늘 타보면은 티구안은 그냥 전형적으로 그냥 편하게 타기 좋은, 물론 요즘에 국산차 비교해보면은 이 실내 디자인이라든가 안팎의 디자인이 좀 올드한 면은 있습니다. 요즘에 나온 차 같진 않죠. 그리고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편의 장비도 부족하고요. 이 차 가격이 4,700인데 이제 그 돈으로 산타페나 소렌토 풀옵션을 살 수가 있잖아요.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좀 이렇게 고민이 되는 그런 가격 포지션이죠. 예, 이로써 폭스바겐 티구안 올스페이스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